안녕하세요. 주식 타짜입니다. 오늘 그 세계 증시를 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나스닥도 거의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우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약보합인데 이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점점 매수세로 돌아옵니다.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을 보자면 개인이 또 팔았어요. 일단 개인이 파는 거는 제가 좋다고 했죠. 개인이 팔아야 주가는 갑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전 중에는 아마 외국인의 포지션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한 3천까지 매도를 하다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장이 별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서죠. 1시 부근부터 이렇게 쭉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코스피가 분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저는 좀 하락을 멈추는 그런 좀 시그널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왜냐면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개인들이 저렇게 파는 것도 다 손절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이 불안불안해요. 다행히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차트를 위로 좀 돌릴 수 있기를 한번 바래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는 조금 높았어요. 0.77 정도, 고가 거의 0.95%까지 갔다가 다시 저가 마이너스 0.25%로 갔다 종가는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여기서 확실한 좀 그 하락에 좀 마무리가 나왔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700선을 깨지 않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뭐 대세 상승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으면 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돌아왔다 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또 다시 그 영상을 이어간다고 했는데 그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길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쉽게도
한 15분 정도 동영상을 찍고 그 뒤로는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오후에 거의 이렇게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이 시간대가 또 밥 먹을 시간이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15분짜리 올리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제가 죄송하고 어제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손 FNG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떨어져서 4%까지 4%에서 이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오리손 FNG는 좋은 종목이에요. 좋다는 건 일단 재무도 괜찮고 실적이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돼지값이 상승하면서 좀 더 실적이 직접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에서도 자리가 나왔고 보시면은 이렇게 기관과 투신 연기금도 많이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물려있는 것들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팔 수밖에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따라 붙기 위해서는 양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양봉을 만들면 저희는 그 양봉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오늘 괜찮았어요. 보시면 이게 내일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 보유 중인데 이게 또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 일단 그 급등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못했던 그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형광색이 보이시죠? 이 형광색이 61선 밑으로 이렇게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는 이 형광색이 6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초보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광색이 이 노란색 이게 61선이에요. 61선 밑으로 하향 이탈, 그러니까 밑으로 노란색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게 이렇게 좀 가까워질 때 이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가 그때 LB세미콘을 급등이 나오기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이시나요? 이 형광색 이 하한선이거든요. 그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61선 이 노란색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를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빠지면서 주가는 위로 붕 떠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조정을 주잖아요. 조정을 주면은 개인들은 이제 손절을 보면서 매도를 하게 돼요.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손절 물량을 세력들이 싸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싸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 또 개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이때 싸게 샀던 물량들을 여기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이날 사서 저는 다음날 반 매도를 하고, 그 다음날 시가가 한 2% 정도 나왔는데, 한 2% 정도 시가에 거의 팔았어요. 다 팔았죠, 시가에. 그러니까 이날 종가에만 샀어도 한 32%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내가 이런 종목들이 또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사서 매도를 한 종목도 계속 지켜보는 편입니다. LB세미콘도 보시면은 네. 자, 기관들의 물량이 500만 주에서 3월달부터 조금씩 팔았네요. 4월달에 팔고 그래도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LB세미콘 같은 경우 이 조정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약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드 크로스가 일어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LB세미콘 하나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했던 종목이 신일산업이에요. 신일산업도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음봉에서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음봉에서만 신일산업은 좀 모아갈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형광색 있죠, 이거. 이 형광색이 맞나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형광색이 61선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일단 처음은 주가가 이렇게 쭉 이제 세력이 올리는 이런 주가가 나와야 돼요. 차트에서 나오고 조정을 주면서, 자, 여기서 이 선이 이 선 밑으로 떨어질 때 급등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 전에 LB세미콘에서 말씀드렸죠. 차트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데드크로스 나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고를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일산업하고 이제 LB세미콘을 봤는데, 우리손 FNG를 보시면
자,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매수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드 크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수급도 보고 보조 지표도 보고 이런 그 이평선도 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으면 분할 매수를 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선 FNG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죠. 이제 공부 삼아서 보시는 거고, 본인의 기준에 맞으면 분할 매수를 해 나가셔도 된다. 대신 분할 매수는 최소 3회에서 많게는 10번까지 하시되 마이너스가 나올 때만 하세요. 걔네 플러스에 샀다가 요새 지금 장도 좋지 않은데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리면 또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사셔도 최소 30%,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최소 한 20%에서 한 25%까지 싸게 사시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 방송에 올렸던 종목들을 좀 복귀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번 사면은 계속 그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게 지금 아남전자를 말씀을 드리면, 아남전자가 일단 5월 7일날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 14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7일, 10일, 14일 한번 보실까요? 자, 5월 7일 이날 매수를 했죠. 했다가 10일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241선을 241선이 이 검은 선이거든요. 241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어요.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면 앞으로도 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그 매물대를 이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악성 매물들, 개인들이 물려있는 그 물량들을 해소를 하고 주가를 급등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기준에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 이날 들어갔죠. 이제 다음날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날 산 이유는 하루 이틀 더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몰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나와도 내가 만약에 이때 샀다고 하면 빠져나온다고 해도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이때 17%까지 나왔는데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봉에는 사지 않고, 이게 떨어지다가 5월 10일날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매수를 했어요. 이때
종가 부분에서 한 것 같은데 3,250원 5월 11일 3,200원 종가보다 조금 더 높게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5월 10일하고 5월 14일 3일 2호 5월 14일 이때네요. 3일 2호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더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고 총 단가가 3,230원이었어요. 3,230원이면 한 이때 종가보다 조금 더 높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한 500만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좀 기다렸다가 똑같은 금액을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500 들어갔으면 뭐 두 번째는 1000만원 세 번째도 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음봉 줄 때마다 분할 매수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봤자 여기서 한 이 정도 단가는 3200원 정도 되니까 3230원이네요. 다음날 한 5% 정도 나오고 다음날 17% 나올 때 이때 10%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했어요. 10%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5% 이상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다 매도를 했더니 이렇게 피레침을 만들면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주식은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좀 하고 봐야 돼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줄 때 먹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먹어야 되는데 이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 더 많이 갈 거라고 10%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에서 매도를 했고요. 다 매도했더니 다음날 마이너스 3% 4%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종목들이 또 여기서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이렇게 급락이 없고 이 주가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급락세가 조금 멈추고 이제 좀 조그만 양봉들이 양봉이나 음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좀 큰 음봉이죠. 이렇게 나오면서 뭐 아래 꼬리가 달린다. 그렇게 되면 또 하락을 멈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차트는 다른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크로스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매수 타점은 이런 거. 이때는 큰 음봉이 나왔죠. 마이너스 5% 정도. 근데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하락이 좀 줄어들 때 이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때 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한 10%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24%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이 봉이 조금씩 작아지죠. 요 봉이 작아질 때 이때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때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날 5월 7일날. 그리고 다음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매도를 했죠. 그리고 또 다시 하락이 나오고 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왜 안 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B세미콘하고 좀 비슷한 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 번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또 떨어지죠. 힘이 없으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쌍바닥을 만들고 가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LB 세미콘 같은 경우 또 자, 이때 매수, 요때 매수, 여기서 돌리려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돌리려다가 힘이 없어서 또 떨어지고,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이 61선 밑으로 하향 이탈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들은 못 참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 싸게 그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서 여기서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던 물량을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쌍바닥과 이 볼린저 밴드의 모습이 우리손 FNG, 인크로스, 우리손도 비슷해요. 인크로스도 떨어지고 돌리려다가 자 다시 돌립니다.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일 장은 보시면은 내일 장은 그래도 한 4%, 3%에서 많게는 한 5% 이상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양봉이 나오면 좀 연속적으로 가요. 하루 이틀 정도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더라도 이런 큰 양봉이 나오면 다음 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 세면은 그때 거래량 보고 판단해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뭐 더 가져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 고점이 한 36,6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수해도 최소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보다 15%에서 20% 정도까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전 고점을 제 생각은 한 80%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 확률이 높다. 자, 월봉으로 봐도 이제 전 최고점이 33,000원인데 일단 3만원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고 뭐 운이 좋다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크로스를 이날 20일날 제가 17일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분할 매수 하면은 괜찮다라고. 그래서 매수 타점을 보면 이날인데 실제로 이거는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4월 18일 24,700원 이때 매수를 했죠. 24,700원. 그래서 다음날 매도를 했는데 10% 이상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전량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울었죠. 왜냐면 24%까지 올랐으니까. 이때 잘했으면 그냥 한 달 월급 그냥 한 번에 버는 건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때 내 기억으로는 어디 여행을 갔었는지 뭐 게장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게장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게장 던질 뻔했어요. 갑자기 급등을 해서. 어쨌든 그때 팔았지만
다시 5월 7일날 매수를 합니다. 5월 7일날 24,550원. 5월 7일이 언제죠? 자, 이날이죠. 이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날 안 팔고 그 다음날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보시면은 5월 7일 5월 9일 7% 이상에서 매도. 여기서 5% 나오고 4% 나왔으니까 한 9% 거의 한 10%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날 샀었고 팔았었고 또 이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에 매수를 했어요. 이미 수익이 나 있고. 그래서 이 타점을 잘 공부를 해서 내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를 항상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타점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본금이 만약에 1000만원이 있으면 이때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걸 산 이유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망치 이거 휘레침이라고 하거든요. 이 뾰족한 거 영망치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면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영망치가 나오면 이게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살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조정을 주길래 이날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면 여기서 300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0%만 해도 30이죠. 30만원이 작은 돈인가요? 자리만 잘 알고 잘 사면은 분할 매수하면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0만원으로 30만원을 벌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한다. 그럼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죠. 하루 만에 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작은 돈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귀하셔야 되고, 내가 이날 이렇게 샀는데 매수 이유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팔 때도 왜 파는지 뭐 그 매도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꾸준히 한 달에 10만원 정도만 벌면은 한 달에 10%죠. 그러니까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번다고 하면 뭐 한 달에 5에서 10%인데 그것만 꾸준히 해도 나중에 월급보다 훨씬 더 벌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장이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지금 요즘 장이 엄청 안 좋은데 저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안 좋은데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식으로 복귀를 하셔야 돼요. 인크로스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저는 충분히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6,000원, 27,000원까지는 최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7,000원을 못 뚫고 밑으로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분할 매수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서 막 음봉이 계속 나와서 떨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일단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악성 그 매물들이 다 털리고, 뭐, 미중 그 무역 같은 경우 좀 결과가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음,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드려 봐야 된다고, 어떤 걸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인크로스는 그렇게 했고, DI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매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DI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지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지가 되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자, 끌어올렸다가 조정을 주는데, 그 전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에서 다시 조정을 주다가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주가는 보시면 이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왜냐면 이것도 세력들이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세력들이 이거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물량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고 이렇게 조정을 주죠. 조정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지금 이때 돌리려고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 세력들도 그냥 여기서 더 밀어버린 거죠. 장이 좋았다면 여기서 분명히 끌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가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세의 첫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은 난다. 그 첫 지점은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5월 21일 날 거의 7.7%의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이때 매수를 해도 오늘도 수익이 났겠지만 이렇게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같이. 왜냐면 세력이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또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좀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한 몇 달 정도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대량 거래예요. 이때도 거래량이 있긴 있었는데 조정을 주고 다시 가면서 수익을 주는데 뭐 한 10% 정도 나왔네요. 그게 한 3주 정도 걸렸고, 그러니까 이런 걸 먹더라도 이렇게 밑골이 마이너스 2%죠, 저가 마이너스 5%, 이 밑골이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옵니다. 지금 일단 저는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TI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제가 지금은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이제 그 재무제표랑 좀 보면서 그 주가를 좀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일단 주식을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게 알기 쉽게 더욱 쉽게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파는구나, 그런 거를 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도 최소 3분할 매수를 한다. 분할 매수를 안 하려면 그냥 주식을 때려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력은 시간과 돈에서 개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얘네들은 주가를 사서 뭐 3달, 1년까지도 끌고 가요. 왜냐면 지네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 이상 넘어가 그 주가를 그 주식을 한 달 정도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신 뭐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한테, 세력들한테. 왜냐하면 시간, 돈, 그리고 이 주가를 끌어가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걸 5월 14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월 14일 9,800원 5월 14일 고가가 1,200원이고 종가가 1,050원이네요. 9,800원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루 있다가 5월 16일 날 보시면은 5월 16일 5% 이상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고요.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매도를 했는데 다음날 그런데 이때 매도 안 했어도 뭐 이날 팔아도 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 4%까지 이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4% 정도 뽑아주네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량이 한번 터진 종목,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241선을 뚫어주는,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은 조정을 주더라도 결국은 간다.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정 줄 때 조정을 왜 줄까요? 개인들 털어내려고 조정을 주는 거죠. 이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 이 개인들이 팔아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물리면 한 8% 정도 물리고 다음날 6%, 14%, 한 20% 물려요. 이 짧은 순간에도.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만 해도 20%를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000만원 만에 투자를 했으면 200만원을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팔아요. 여기서 이 부근에서 팔죠. 팔면은 세력들은 그때 싸게 주가를 삽니다. 여기서 11,800원이 고점인데 여기서 싸게 뭐 한 만원에서 사는 거죠. 그래도 한 20% 싸게 사니까. 그리고 또 올리고 올리면은 개미들이 또 따라와요. 그럼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싸게 샀던 물량들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 양봉 조심하셔야 돼요. 양봉은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양봉만 보고 따라가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러다가 한 번, 그러니까 9번을 성공하고 한 번을 실패해도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이것도 보시면은 저가가 4.9%, 종가가 0.6%니까 밑에서 끌어올렸죠. 끌어올린 거는 다음날 더 보내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널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때 매수해서 한 7% 수익 보고 그냥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고,
LB 세미콘은 제가 영상을 5월 14일날 올렸었죠. 딱 이 날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61선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는 거죠. 61선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5% 정도의 양봉이 나와요. 보시면은 세력이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이때 양봉이 나옵니다. 데드크로스의 양봉. 이 나오면 그 전 고점을 한 방에 뚫어주죠. 그러면은 이날 샀으니까 이날 한 20% 이상부터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고 만약에 이 거래량이 지금 몇 배죠? 23, 한 6배, 7배 정도 되죠. 거래량이 세니까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 먹었는데 떨어질까 그냥 다 팔아버리면 그 종목 더 날라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내가 이걸 팔 건지 살 건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LB 세미콘 말고 다른 거 비상교육은 제가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네요. 비상교육 이렇게 떨어지는데 DI처럼 조정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메이테크 솔루션 반등이 나왔지만 좀 더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2%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관망 중입니다. 관망 중. 사지 않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주가를 만들어 가는지. 그냥 일단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할 거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관망 중이고, S넷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안 돼서 그 밑에 제가 글 쓰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제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이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저께 S넷 신규 매수 6,500원, 그 다음에 인크로스 보유 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S넷은 최고점 대비 25% 정도 가격 조정을 주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이 지점이죠. 자, 5월 16일 날 마이너스 12%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괜찮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하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또 8%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나오면 다음날도 갈 확률이 높고 급락이 나오면 다음날도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가 강한 지금 지점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강할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하락세가 줄어들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1.9%, 저가가 마이너스 3%인데 좀 끌어올렸죠.
종가가 2.6%. 이렇게 큰 하락을 멈추고, 하락세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밑에 지금 메모란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6,500원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제가 6,500원에 매수를 하고, 오늘 어떻게 갔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거의 한 15%까지, 14%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장이 좋았다면 이게 진짜 LB세미콘처럼 20%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때 하락이 나오죠. 근데 하락이 나왔는데 다음날 이렇게, 자, 차트로 보시면 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런 봉들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세요? 거래량은 확 줄죠. 여기도 거래량이 확 줄고, 다음날 7%, 그 다음날 9%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급락세를 멈추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몰빵은 아니고, 최소 3번 정도는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 14% 어저께 사가지고 10%대에서는 저는 일단 수익이 나면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를 해요. 반절 정도 매도를 합니다. 반절 정도 매도하고 오늘 종가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는 판단 하에요. 상승이 안 나오고 여기서 꺾인다, 그럼 또 다시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이게 60일선을 지금 닿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60일선 닿지 않고 위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 요게 밑으로 우하향하면서 60일선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데드 크로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지 않고 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강한 종목이죠. 비교를 해보면 신일산업은 만났죠. 여기서 이 선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급등을 했고, LB세미콘도 만나는 날 다음날 바로 급등했습니다. 네스넷은 만나지 않고, 근데 오늘 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많이 뽑아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한 8,400원까지는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전 고점인, 어쨌든 이 방송만 하면은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자, 내가 매수 타점을 본다면 요날 세 번의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장대 양봉이 없으면, 양봉과 이 거래량이 없으면 세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와도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넷이 엄청 이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공부용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볼 때마다
어디서 사야겠다 이런 게 딱 보면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전에 계속 이 차트를 인크로스. 근데 이렇게 사기 전에 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있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보율 등 기본적인 거는 일단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 타점을 잡자면 전 이날 봤어요. 이날 이게 그 영망치 나올 때 이 모든 이평선 위에서 영망치가 나온다. 그러면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9%, 다음날 11%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이 셀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날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출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먹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날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8% 지금 이상 수익이 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 다음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다 안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S넷 또 매수 타점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세 번의 기회. 그러면 자, 첫 번째 매수를 했다면 8%, 한 18%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 내가 5% 이상, 10% 이상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이날도 7%, 16%,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오늘 또 내일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마이너스 주면서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시고,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복귀를 해봤는데요. 요렇게 내가 언제 사고 매수를 얼마에 하고 현재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매매일지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거의 매매일지죠. 그래서 내가 매일 사고 파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종목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이 오면은 그 타점을 볼 수 있는, 오늘도 이 전화가 와서 좀 제가 끝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또 그 부분이 잘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런 잘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아직 못해요. 그래서
그 전 동영상이 그냥 종목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영상이라서 다시 마무리 인사까지 하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는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고 거의 18년, 18살 때부터 그 사촌형 계좌를 터가지고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그때 샀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거의 2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이제는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방지게 주식을 배운다고 이런 주식 잘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러 다녔었어요. 그때 단타를 배우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단타면 무조건 돈 번다. 근데 실제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돈을 벌다가 몇 번 잘못 걸려가지고 결국은 단타로 깡통을 차게 돼요. 깡통을 차는데 아직 희망을 못 버리고 계속 돈을 벌면 또 주식을 하고 벌면 주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깡통을 찼어요. 이 주식 단타로. 그래서 저는 단타를 엄청 싫어합니다. 막. 절대 안 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타짜를 좋아하는데 타짜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쓴맛 단맛 다 봤다. 저도 주식으로 쓴맛 단맛 다 봤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 분석하는 거 다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진 돈을 다 잃고 근데 꼭 돈을 잃고 나면 또 전문가들하고도 그 연락이 끊겨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초보자들이나 수익이 나시지 않는 분들은 단타 절대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공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내가 돈 1000만원, 2000만원 벌어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찍는 거고 저는 주식 외에도 좀 많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은 일들을 하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흙수저라 좀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돈을. 그러니까 돈이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항상 불편하게 살았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항상 돈에 막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래요. 뭐 다른 나라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없으면 진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려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역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강의도 많이 들었고 제가 일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길에서 뭐 장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매장도 차리고 이렇게 성공을 또 맛봤다가 또 매장이 망해서 또 실패도 맛보고 여기저기 회사도 많이 좀 다녀보고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리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돈 없이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후회가 돼서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했다면 돈이 없어서
인생을 이렇게 뭐 낭비하거나 자신 없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20살 때, 25살, 30살 때 만약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더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가슴에 한이 남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쓴맛 단맛 다 봤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쓴맛을 안 보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전문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쓴맛을 보지 않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뭐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가족한테도 잘하고 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좀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카톡으로 제 방에서 이렇게 주식을 제가 또 알려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못 버는 그 일이 뭐냐면 그 내 노동력을 돈과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 나간다든지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뭐 장사도 자영업도 마찬가지. 제일 그게 돈을 못 버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가지고 노동력과 시간을 돈과 바꾸는 거. 근데 유튜브나 제가 하는 뭐 사업들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계속 수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들인다거나 그렇게 돈 버는데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버리면 오히려 돈을 못 벌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제가 그랬죠.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결국 받는 거는 뭐 200에서 많게는 300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과 시간을 돈과 바꾼다. 그거보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기서 계속 수익이 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제가 구글에서 받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온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이 방법들을 유튜브에서 하나씩 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거지.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근데 그거를 몰라서 제가 헤맸던 시간들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주식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가 주식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 있지만 저도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일단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현 정부에서는 집이 2개만 있어도 세금을 또 엄청 물리고 있죠.
그러니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금리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힘들죠.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개인들이 재테크로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어렵다. 어느 정도 큰 자본금이 있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예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대박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작은 자금을 가지고 크게 뻥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고 해야죠? 그런 어떤 허황된 욕심이죠.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많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개인들이 모이니까 급락을 하죠. 급등을 했던 것이 급락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진짜 개인들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려고, 또 그런 소문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다 몰려들었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겠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재테크로. 근데 이게 주식이 처음에 돈을 벌어도 문제, 돈을 잃어도 문제인 게, 돈을 벌면 이 주식이 무서운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면,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제가 처음에 수익이 한 3천만 원 정도 났는데, 이게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서도 하고, 월급 받으면 하고, 계속 어떤 기준도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수천만 원은 그냥 날라가요. 저희 이 댓글 다신 분 중에 1억 정도 잃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더 잃었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돈을 따면 무서운 줄 몰라서 문제고, 돈을 잃으면 그냥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진입하기 쉬운 재테크라는 이유만으로 진입을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떠나지도 못해요. 왜냐면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IMF 때나 리먼 사건 있을 때 네이버에 주식 자살 치면 주식으로 자살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고, 이게 덫이거든요. 덫.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주식을 좀 했지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내가 왜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는지.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우셔야겠죠, 처음부터. 근데 이게 배우면은 답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좀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만한 재테크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이 1억이더라도 그걸 잃는 시간이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잃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돈을 잃지만 나는 돈을 잃지 않겠지. 너는 돈을 따지 못하지만 나는 딸 수 있겠지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가진 돈을 다 날리고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을 내가 20살 때 만약에 알았더라면 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좀 인생을 더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배우시라고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배울 게 있으면
배우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쓴맛, 단맛 다 봤기 때문에 최대한 쓴맛은 제가 안 보게 해드릴게요. 남들보다 늦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 기준이 저는 빨리 가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단타. 그래서 왜냐면 그걸로 크게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단타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매수를 안 해요.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가다가 죽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쓴맛은 안 보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이 유튜브도 제가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글에서도 돈을 번다고 했어요. 이제 그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자동적인 수익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구글에서 제가 월급을 받듯이 여기서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쏠쏠 하더라고요. 그냥 구글에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나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차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또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유튜브 채널이 클 수 있도록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 편집자를 쓰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가르쳐 드린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지만 하면서 경험치가 쌓아져 나가면 제가 이것 또한 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채널이 좀 커야 되겠죠. 네. 일단 제가 주식으로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도움이 전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이 좀 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길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은 근데 한번 누르면은 끝이에요.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아요는 많이 눌러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고 이제 댓글도 잘 좀 달아주시고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을 새로 만들 거예요. 이 유튜브 카톡방. 저는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주식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할 때 블로그를 보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많이 배우고 지금 수익도 많이 내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여기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인연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아져서 채널도 커지길 바라고, 여기서 그 재테크에 관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주식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저 역시 이거 뭐 돈을 버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사업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제가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밥을 못 먹었네요. 방송 시간을 좀 아침으로 옮겨야 되는데 방송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 올려요. 9시 한 10시쯤. 이거를 좀 오전 중으로 좀 시간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S넷과 우리손 FNG, 그 다음에 인크로스 같은 경우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S넷 같은 경우 오늘 14% 이상 갔어요. 어제 샀으면 오늘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고, 인크로스도 거의 한 7%까지 갔죠. 어제 샀으면. 그러니까 제가 자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독을 해 놓으셨다가 그런 자리가 온다 하면은 투자는 물론 본인의 판단이에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해 주시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나 모레 뭐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이렇게 복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손절이 나오면 손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매도를 했으면 또 매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